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 신안은 섬들의 고향이자 우리나라 소금의 주산지입니다. 사라져가는 염전을 지키며 우리의 천일염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알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 오늘 아름다운 초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소금 공장이네. 근데 소금 공장인데 짠내는 별로 안 나네요. 그야말로 이게 천일염이니까 맛을 한번. 맛있는데 소금이? 단맛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고. 소금 사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여기 그 염전 대표입니다. 제가. 그럼 제가 오늘 만나고자 하는 손 대표님? 아,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거 죄송합니다. 오셨습니다. 예, 제가 예, 얼굴을 예. 몰라가지고. 네, 네. 지금 사장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염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소금은 많이 없네요, 여기 공장에서 그런지. 수십 채 소금 창고들이 아, 저쪽에 소금. 있고 염전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염전, 안에 예. 소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일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포장된 소금들이 일부 나와 있고요. 아. 네. 우리 대표님의 인생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염전 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시겠죠? 네, 염전에서 보시면 네. 좋은데 염전을 갖다 한눈에 보기 좋은 데가 염전 뒷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네.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은 전체가 한눈에 쫙 보이고요.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 저기 이게 다 염전이에요. 네, 이게 다 염전입니다. 노는 여기 네. 하나도 없고 이게 네, 다 네. 염전이에요. 네, 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140만 평이고 네.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이야. 그럼 이 가운데 우리 손 대표님 염전은 어느 거예요? 이게 다 태평 염전, 이게 다 저희 염전이죠. 네, 다 손 대표님 거예요? 네, 태평 염전. 우리 잘 지내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지만 이런 곳에 전망대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네. 좀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좀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면 얼마나 공부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올해 예산 중에 전망대를 갖다 이렇게 만들려고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독특한 뭐 네. 슬로시티를 상징하는 달팽이가 될지 아니면 네. 새 둥우리 같이 할지 지금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내려다 보면은 또 석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서. 네. 탤런트 김미숙 씨도 오셔가지고 같이 봤지만 너무 너무 좋아들 좋대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망대는 올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40만 평의 거대한 염전을 갖고 계신 손부자의 염전. 옛날식으로 손부자거든요. 네, 아유. 손부자의 염전.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렇게 둘러보긴 하지만 세세히는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140만 평이 다 찍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증도. 여기 뻘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이제 방조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요. 예. 두 섬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1953년에 예. 염전으로서 이제 개관을 갖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흰색으로 나오는 건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물을 갖다 깔아놨다 보니까 네, 반사가 반사돼서 그렇고 여기는 네.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요 판은 어. 좀 그 뻘이 그냥 색깔이 찍힌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이 깨끗한 소금을 원하니까 요 결정지에서는 장판을 깔아가지고요. 예. 거기서 마지막 날 여기서 이제 하얗게 소금을 갖다가 이제 체렴을 하는 공간이 여기 결정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에서는 다 이제 갯벌 위에서 물을 해서 말려서 증발지죠 여기는. 예. 증발해서 제일 증발지, 제2 증발지, 그래서 여기가 결정지가 마지막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염전은 다 이렇게 큽니까? 아니면 꼭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염전은 아니라도 네. 일반적으로 염전 크기가 다 대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염전이 대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66개 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판이 요게 지금 요렇게가 지금 한 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66개 판이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한 판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다른 조그만 염전에서는 한 판, 뭐 두 판 요렇게 하시는 염전들도 있습니다. 뭐 한 세 판 뭐 이렇게. 자, 지금 140만 평의 거대한 염전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염전이 자산 가치로는 한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공시지가로 하면 큰 가격은 아닐 거고요. 근데 제 마음 속에서는 이거는 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가격으로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로 염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시가로 얼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대대로 하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이 염전에 대해서 그 전에 이걸 밀어버리고 예. 골프장을 하자, 예. 아니면 뭐 다른 뭐 산업을 유치하자, 밀어버리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압박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대대로 염전하겠다. 무슨 소리냐. 우린 딴 거 안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 이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라 그러잖아요. 네. 염전은 연간 소출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 이 큰 염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천일염 가격이 아직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20억대, 30억대밖에 매출이 안 나옵니다. 140만 염전에서. 평에서? 네,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2, 30억 같으면 네. 순이익은 또 따지면 또 더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몇 억, 뭐 적자 날 때도 있지만 흑자 날 때는 뭐 2, 3억 몇 억 정도밖에는 아니죠. 네. 그러면 골프장 얘기가 있었을 때 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수익을 따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안. 네, 가슴에. 조금 흔들렸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만일 이 염전을 해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흔들리는 게 보통 인간이라면 네. 수익이 벌써 뭐 몇십 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만약 여기다 골프장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 생태를 파괴하면서 여기에 또 수백억이 투자가 또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염전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치면 예. 100억 이상의 큰 돈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나 없이 하는 화려한 사업,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남들이 가는 것과 정반대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런 사양 산업이지만 여기를 갖다가 잘 채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알았어요. 말씀 좀 조심해서 할게요. 그 사회자가 너무 속된 방향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이거 좀 죄송하네요. 지금부터는 그럼 그 좋은 뜻도 좀 제가 계속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이 염전을 용도를 바꾸겠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지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염전이 저희가 2년 전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 365 등록문화재가 된 거죠. 네.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 요게 이제 360호로 등록문화재 360호로 아니 염전도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신안중도 태평염전. 왜냐하면 이게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50년 이상 되면 근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등록문화재로. 본인이 문화재가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이 돼버린 겁니까? 저희랑 합의를 해서 된 거죠. 그럼 본인은 본인이 아예 문화재로 등록해서 용도 변경 안 할 테니까 네. 나는 영원히 이 염전을 남기고 싶다는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지어진 석조 소금 창고입니다. 옛날 그래서 소금 요거는 창고예요? 361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에만 살짝 리모델링해서 요거는 소금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네네. 소금 박물관도 있어요? 네. 그 소금 박물관 나중에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문화재네요, 그러니까? 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고 네. 또 2주 전에는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에 저희 염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역? 생물권 보존 지역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생물의 다양성을 갖다가 보존하고 인간과 생물의 그 보존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이용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잘 조화되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증도란 곳이 레이저 산업 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도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관광지로 뜨고 있는데 저는 그걸 소금 관광지, 세계적인 소금 관광지로 생태 관광으로 하면서 생태를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꾸며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를 갖다가 좀 교육도 될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장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 대표님 생각은 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자녀들이나 또 그 뒷대에 가서는 그 염전 안 하고 팽개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는 지금 쓰지 못할 정도로 이미 묶여져 있는, 예. 그리고 또 매각이나 그런 건 절대 또 안 되고 어떤 개인의 명의는 개인의 재산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우리나라의 큰 보물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잘 운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게 계속 염전으로 남기를 바라고 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오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보면은 올 때마다 제가 염전을 보면서 그 자꾸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 저런 거 뭐 그 전에 옛날에는 저 갯벌을 갖다 바라보면서 말이죠. 예. 야, 제가 20년 전에 근무할 때는 저 갯벌이 저게 아니고 저게 하얀 빛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쓸데없는 갯벌이 저게 그 전엔 옛날엔 갯벌의 소중함 몰랐었죠. 예, 몰랐어요. 예. 제가 그전엔 참 의식이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랬는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갯벌이 저게 뭐 생태 보고고 엄청난 귀중한 자원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뭐 갈 때 옛날에는 막 갈 때 있으면 갈 때 막 뽑아버리고 제초제로 제거하고 막 우리 그랬는데 갈대밭이 저기 뭐 수만 평 있는데 갈대밭이 또 나중에 관광객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갈대밭이 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염생 습지가 저거 예전에는 저 뭐 쓸데없는 땅인데 저거 뭐 놀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게 또 굉장히 세계 염생 식물 단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되고 있어요. 저게 또 네. 보물이거든요. 올 때마다 막 보물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 보물이 정말 많구나. 감사하다. 아름답다. 그 생각을 제가 하니까.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선 대표님은 네. 염초나 갈대나 네, 네, 네. 다른 내 염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다 그게 보물이 되는 것이다. 네네네. 예. 이 증도에, 그러니까 신안군 증도면이에요. 네. 증도면에 있는 140만 평의 염전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계신 곳은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 아니에요? 네, 고향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고향 서울이에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증도에 이렇게 큰 염전을 갖게 되시고? 아버님이 이제 1985년에 여기를 인수를 하셨고요. 아버지는 원래 있는 염전을 아버지께서 네. 사신 거예요? 망해가지고 부도나 예. 있는 상황에 있는 염전을 인수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재건설을 하신 거죠. 아무튼 아버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그 형제가 몇 분이세요? 이남 일녀 누님이 있고 예.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손 대표께서 이제 물려받으셨잖아요. 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 공동 경영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좀 더 염전 쪽에 좀 더 경영을 갖다 책임 경영을 하게 됐고요. 염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좀 애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께 물려받았을 때가 몇 살 때예요? 90년대 후반 쪽부터 아버님이 아프시면서 제가 예. 이제 경영을 해왔으니까요. 약 한 10년 정도 됐죠. 그럼 30대 때 이제. 네. 근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 아니에요? 네. 그 미국 유학 다녀오신 데다가 30대에 이 염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네. 잠깐만 이걸 내가 왜 물려받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좀 그죠? 있었던 적도 그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 염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 비전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여기를 유토피아처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그 당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럴 때 예.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비웃었어요. 당시에는 서울에서 여기 올라 그러면 아침 깜깜할 때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면 깜깜해질 때 도착하는,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약간 이건 유배지지, 같은 유자지만 유시지만 이거 유배지지 이 유토피아는 아니다. 뭐. 자, 이제 선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을 때 그래 나는 이 염전을 내가 이렇게 하면 운영을 해보겠다는 방향이 섰을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제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염전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97년도부터 돼서 수입염이 막 자유화돼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꿈꿨던 어떤 그런 걸 갖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도 됐고, 그랬지만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웰빙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의 어떤 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색을 계속 하고 있다가 천일염을 식품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약청에 있는 박사님하고 세계 최고의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게랑드 염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갇혔던 그 식약청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소금이니까 우리나라 천일염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거기다가 식품의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토판염 같이 이제 그 뻘흙에서 그냥 바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넣어보니까 이제 뻘이 그냥 세계 최고의 소금이. 네네네 뻘흙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세계 최고의 소금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식약청 박사가 기겁을 해가지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금 창고들이 다 있지만 거기 소금 창고도 그 군데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을 갖다 이렇게 막 쌓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탁 퍼가지고 소금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뻘흙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소금을 그냥 먹습니까? 그 조합분들한테 염업조합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거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먹어왔는 자연식품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선진국이니까 네. 굉장히 그냥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네네네. 천년 동안 먹어왔는데 그 말씀 맞네요 진짜. 네. 미국, 일본 라인은 무조건 깨끗해야 되고 위생제일주의로 깨끗한 어떤 그쪽인데 유럽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자연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박사님들은 천일염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냐 그걸 막 물어보는데 그쪽엔 벌써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 자연의 모든 건강 그게 생태 아닙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중시하고 염전이 어떻게 보면 갯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그 게랑드 염전이 살아남았습니다. 60, 70년대 패전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이 골프장 하자, 뭐 리조트 짓자 해가지고 밀어버리자라는 게 똑같이 있었어요. 저희랑 똑같이. 근데 게랑드 염전이 아니다. 우리는 염전을 우리도 대대로 하겠다. 우리는 염전을 계속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70년에 일본은 공업화되면서 다 패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일본은. 가서 제가 느낀 게 그전에는 우리 제초제로 막 그냥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 함초 뭐 갈대 같은 거 다 막 없애고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지금 연밭에 보면 함초가 그냥 자라고 갈대가 저쪽에 갈대밭이 또 막 우거져 있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퍼렇고 지금 여기 이 빨간 부분 있고 그렇지만 저기 파랗게 자라나는 부분들이 다 이게 함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 해서 네네.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천일염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완전히 함초 소금밭이죠. 예. 저희가 지금 염전에 우리 손 대표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뭐 이걸 타고 놀이공원 가자는 거예요? 이게 저 염전 관람차인데 우리 염전 체험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그래요?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승차할까요? 네 승차하시죠.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천일염을 만인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이것도. 네네네. 직접 가서 좀 그렇습니다. 예. 보시라. 네. 보겠습니다. 네, 가서. 가서 보시죠. 내려와서 보니까 와, 더 광활합니다. 네. 위에서 볼 땐 딱 내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작아 보이는데 걸어서 돌아다니면 안 되죠. 몇 시간 걸리죠? 네, 차로 다녀야 되죠. 일반 주택들이 막 있어요. 염전 안에. 네, 그 소금 장인들이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 있어야지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물이 희석돼 버리지 않습니까? 기껏 좀 졸인 물이 바로 좀 물을 갖다 함수 창고에 가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뛰어나가서. 네, 바로 뛰어나가서 그거 해야 되니까 좀 가까운 데 사시는 게 편하죠. 이건 다 창고들이에요? 이건 소금 창고입니다. 네. 예. 야, 이게 그 염전을 돌면서 지금 순간 어떤 생각도 드는가 하면 약간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우리가 예. 염전과 친숙하지가 못했구나. 네. 그죠?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좀 예. 색다른 분위기가 그죠? 나니까 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흔히 보지 못하고 어디 화면에서만 봤던 네. 그런 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고. 바닷가다 보니까 또 음이온도 뭐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아침에 여기서 예.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고 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이 아까 염생식물? 네, 염생식물원. 식물원을 네. 따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 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그 퇴수로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생산하고 난 물들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맞아요. 예.
네,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물이 흘러나가면서 이제 그 물이 이제 넘치기도 하다 보니까 이 그 습지가 이제 발생한 거죠. 이 염생 습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 염전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구에 있는 보이면서 네, 그 네, 주변에 네. 염생식물들이 네, 자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풀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다 염생 식물들입니다. 소금 속에서 자라는. 네, 요거는 삐비꽃이고요.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네, 개쑥이라고 한번 예. 냄새를 맡아 보시죠. 강해요. 네, 민트향, 허브향이 나죠. 네. 이야, 이게 어떻게 소금 속에서 자라는 게 이런 향이 날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도 한번 향이 좋으면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아, 참 이렇게 짠 소금 속에서도 이렇게 동심을 사는 거 참 자연의 섭리가 참 묘하잖아요. 짱뚱어가 그냥 막 바글바글하네요. 우리 오니까 반갑다고 뛰어나왔다가 또 놀래서 들어가고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유네스코가 무슨 지정? 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안이 증도 일대하고 예. 다도해 쪽하고 됐는데 이 하여튼 뭐 증도 이쪽 일원의 갯벌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고 우리나라 갯벌이 정말 세계 최고더라고요. 제가 그 세계 5대 갯벌인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이쪽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그 북부 갯벌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여기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같은 세계 5대 갯벌이라도 정말 제가 비교해 볼 때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가치를 더 그렇죠. 이런 발휘할 게 것 자꾸 같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구에서. 없어지고 있죠. 네. 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네. 보존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산다는 것은 이 갯벌은 살아있는 갯벌이다. 네. 그리고 이 살아있는 갯벌에서 천일염이 생산이 된다. 네. 그러면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럼요. 연결 지금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결 잘하시네. 아니 이게 그래서- 거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네, 소금 결정입니다. 여기. 결정체네요. 네. 이게 소금에 꽃이 핀다라고 예.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알갱이에요. 여기 네, 떠 네, 있는 네. 게. 이 그 소금을 갖다가 예. 프랑스에서는 그 플로르드셀이라고 예. 소금의 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 보통 소금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이게 그래요? 네, 그럼, 아주 그럼 먹어봐야지. 네. 지금은 간수하고 같이 드시니까 좀 맛이 그래도 요게 이제 제대로 생산된 걸 딱 드셔보시면 아주 맛이 짠 맛이 별로 안 달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네. 이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있으면 소금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게 미는 소금 있잖아요. 25일 걸리고요. 저쪽에서부터 이제 17칸씩 점점점 이제 증발을 해오면서 예. 나중에 25도 이상이 되면 이제 결정지에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금을 갖다 내게 됩니다. 오늘 근데 하늘 보니까 진짜 소금 잘 되겠네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예, 날 예. 그죠? 예, 한 3시나 4시쯤부터 이제 소금이 이제 예. 체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손 대표님은 비 안 왔으면 좋겠죠. 아예 비라는 게 없으면 좋겠죠. 근데 가뭄이 들면 저희가 생활용수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전에도 예. 비가 좀 적당하게 열흘에 한 번 정도 내려줘야지 예. 좀 소금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이 바닥은 이거는 그 장판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깨끗한 소금을 갖다 원하다 예.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 결정지에만 예. 이제 장판을 깔아서 잠깐만요. 소금을 갖다 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여기 같이 토판염, 계량제 소금도 예.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 이 토판에서 그냥 천일염을 갖다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토판염은 바닥이 지금 이게 뭐예요? 이 갯벌입니다. 예, 뻐르기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생산하기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 소금보다는 5배 이상 비싼 소금이 됩니다. 토판염이. 토판염이 더 좋은 거예요. 또 맛도 더 달고 맛있어요. 여기 소금 창고. 네, 이 안에 예. 소금이. 우와. 많죠. 이거 다 소금이에요. 네, 이게 다 소금입니다. 이건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입니다. 예. 보석 같아요. 천일염 반짝반짝한. 알갱이가 좀 굵어요. 네, 굵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만 평의 염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생산되는 소금이 한 얼마나 연간
15,000톤, 30kg 드리로 네. 한 50만 가마 정도. 50만 가마. 네. 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들을 좀 보고 네. 소금에 대한 지식도 좀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천일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 지금 3년 묵은 천일염. 3년 묵은? 네. 3년 묵은. 3년 묵은 거하고 1년 묵은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묶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간수물이 빠지니까 예. 그러면은 씁쓸한 맛이 빠지고 더 예. 맛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3년 묵은 게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입자가 아주 가는 게 있네요. 네, 요거는 예. 굉장히 입자가 미세합니다. 한 예. 7마이크론 메타 정도 되는데 예. 세계에서 제일 작은 소금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가장 그래서- 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명을 나노솔트라고 붙여놓은 소금인데 예. 가장 가는 소금 막 날아가잖아요. 예, 날아가네요. 예. 바람에. 예. 아이고, 이건 뭐? 막 날아가죠. 뭐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아주 미세하니까. 아주 미세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굉장히 가늘다 보니까 또 미네랄도 뭐 염도가 한 76% 정도밖에 안 돼요. 덜 짠. 예, 예, 덜 이걸 갈면 이렇게 되는 게 예. 갈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른 게 아니라 함수를 갖고 가가지고 그 순간 결정을 공중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안 사라지고 굉장히 미세하게 미분으로 예. 떨어집니다. 이건 미용 소금으로 주로 이제. 네, 이렇게 얼굴에 이제 예. 미용하는데 그리고 또 여성 세정이나 또 이제 그런 어떤 미용용으로 쓰이기도 예. 하고요. 네, 일본 요건 수출용으로. 약간 빛깔이 좀 어두운 색이에요. 네, 빛깔이 어두운데 예. 이게 이제 그 토판염입니다. 아, 토판염 네, 아까 네, 저기 네. 우리 봤던 그 네. 그러니까 바닥이 토판, 갯벌로 위에서 그냥 돼 있고 소금이 그대로 되는 갯벌 거. 위에서 나다 보니까 아마 예. 그래도 아무래도 뻘 흙에 그런 예. 색깔이 약간 묻어나죠. 프랑스에서 나오는 이 토판염도 색깔 이거는 더 어둡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 이 토판 작업을 갖다가 예. 우리는 단단하게 다져놨잖아요. 예. 단단하게 다졌으니까 이게 그 갯벌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뻘 색깔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토판염인데 우리 게 그래도 더 네. 깨끗한 편이에요. 네. 색깔이. 이 토판염이 천일염보다 몇 배가 비싸요? 그러면? 뭐 한 이게 더 5배 이상 비싸요. 아, 이게 5배 이상 비싸요? 네네네. 이건요? 이건 입자가 좀 더 가늘어졌어요. 입자가 좀 가늘고 여기는 함초 액기스를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함초 농축액. 네, 함초 농축액을 넣어서 이걸 갖다 이제 함초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함초 소금? 네네. 아, 참고로 소금 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포, 이게 지금 소금이 이 한 포가 이게 30kg 죠. 30kg, 네. 30kg. 근데 그러면 이 한 포 값이 얼마예요?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팔 예. 때는 15,000원에 15,000원. 파는데, 예. 네. 근데 이제 그 도매로 나갈 때는 뭐 거의 6,000원에 나가고 7,000원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당 200~3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뭐 프랑스에 있는 이런 소금들에 비해서는 뭐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싸구려로 지금 우리 갯벌천임이 세계 최고의 미네랄이나 좋은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인식이 그렇게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소금에 비해서 너무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포장된 건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돼도 130g에 지금 한 13,0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점점 부가가치가, 이제 이렇게 좀 부가가치가 훨씬 높네요. 부가가치가 있게 좀 해야죠. 네, 점점 그러니까 이제 소금도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30kg 한 포를 사 가도 양은 많지만 이거 어떻게 몇 년 동안 먹을 거예요? 몇년 먹지. 김장 담고 그런 거 아니라 그죠, 그죠. 집에서 갈아서 드시면 아마 평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0년은 드실 수도. 그러니까 소포장을 해서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참고로 이제 그 외국 소금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건 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금들은 이제 조금 이게 뭐 요건 장미 같은 걸 조금 섞은 것 같고요. 예. 여긴 로즈마리를 예. 같은 성분 같은 걸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도 소금이 그렇게 싸요? 외국에는 지금 이런 플로르셀 같은 경우는 예. 같은 소금이라도 이게 굉장히 저희 그 소금들보다 수십 배 이상 지금 굉장히 이게 아까 비싼. 그 우리 염전에서 본 소금 이게 네, 저 네, 네. 위에 뜨는 거 네. 그 결정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좀 가늘잖아요. 예. 천일염인데 예. 가는데 이게 아주 1급 요리사들, 유럽의 1급 요리사들한테 이 소금을 전파해가지고 이게 세계 최고의 소금이 됐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 우리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죠? 해가지고 예. 그 마켓을 갖다가 열어야 되는데 예. 소비자들이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는 소금은 싼 편이에요, 그죠? 네, 엄청 쌉니다. 외국에 있는 소금들 같은 경우 뭐 예.
염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소금들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급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비싸게 팔리는 소금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싼 건 얼마나 비싼 것도 있어요, 소금이? 뭐 100g에 한 3, 4만 원 이상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소금들하고 버금가는 좋은 소금이 미네랄이 많은 소금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매가 같은 경우는 정말 2, 300원밖에 안 된다는 건 쓰레기 값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치가 제고돼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현재는 좋은 소금을 싼 값에 먹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적어도 소금은 네, 그런데 그게 싸게 드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 많이 왜곡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정확한 소금을 자기가 먹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소금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귀하게 드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손 대표님 말씀 중에는 그 천일염은 미네랄이 많다. 그래서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좋다는 거예요? 미네랄이 서로 기량작용을 해서 안 좋은 부분을 갖다 이렇게 조화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예. 미네랄 밸런스 있는 소금이 좋다는 게 예를 들면 칼륨하고 나트륨이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이 들어가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적절하게 그래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고 시중에 억지로 이렇게 그 화학 그 미네랄을 갖다 첨가해가지고 저염 소금이라고 파는 소금도 있어요. 뭐 염도를 갖다가 예를 들면 50%다 60%로 낮춰가지고. 확 낮추고 거기다 화학 뭐 그 칼슘이나 뭐 칼륨을 갖다 확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만든 그런 소금보다는 자연의 미네랄 밸런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소금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기서 반론 제기, 네. MC의 반론. 네. 지금 미네랄이 많이 들어서 천일염이 좋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은 짜게 먹으면 안 좋다. 근데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뭘 미네랄이 많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는 건 그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나 서방의 어떤 그 연구된 걸 갖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런데 이 갯벌 천일염은 전 세계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 소금이거든요. 아 15% 천일염이 귀한 거예요? 네, 갯벌 천일염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 소금의 60%가 암염이에요. 암염은 그러니까 이제 뭐 육지에서 나는 소금. 네, 바위 소금. 예.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30여 %가 천일염이 있는데 그 천일염은 우리 같은 이런 갯벌에서 매일 체험하는 방식의 천일염이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호주나 멕시코 같이 그 더운 지방에 이렇게 건조기에 바닷물을 막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1년, 2년 뒤에 가서 보면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염도가 거의 98% 똑같습니다. 예. 정제염하고 암염하고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암염, 천일염, 저 기계로 만드는 정제염 이런 소금들이 대부분 99% 이상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염화나트륨,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NaCl. 네,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갯벌 천일염은 80에서 85%고 수많은 미네랄들이 이 안에 다양한 우주의 원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짜게 섭취해도 네. 짜게 섭취해도 그게 이제 그 쥐 실험할 때 보면은 막 쥐한테 이제 소금을 막 주입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지염 같은 경우는 예.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천일염도 혈압이 좀 올라가긴 하죠. 근데 그거의 절반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엄청난 양의 그 소금을 갖다가 막 쥐한테 막 실험으로 막 넣기 예.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정도에서는 혈압을 갖다 올리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짭짤하게 먹는데요. 근데 짜면 안 좋다니까 우리가 짜게 못 먹는데 네. 그러면 제 혈관 나이가 지금 요번에 가서 병원에 예. 측정을 했더니 예. 제 혈관 나이가 20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 짜게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 혈관부터 고혈압에 예. 혈관이 녹슬고 벌써 안 좋아야 되는데 저는 20대 혈관으로 지금 거꾸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산 증거다 이거죠? 네, 제가 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제염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거든요. 네. 정제염은 안 좋다는 거죠. 정제염은 99%그 염화나트륨으로 돼 아주 있습니다. 짠 그 염화나트륨. 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정제염을 우리가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작년 3월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예. 천일염이 이제 식품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천일염이 식품이 아니었어요. 광물이었어요, 천일염이. 이게 광물이었어요. 네, 광물이었어요. 이걸 광물로 했어요. 네, 이걸 광물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걸 먹으면 법에 어긋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 우리와 김장 담글 때 했잖아요. 김장. 아 집에서 만드는 거는 뭐 개인들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이걸 식품 공장 같은 데 가져가면 예. 쓰면 그게 위법이 돼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죠. 공장에서는 네, 아 네, 네. 그래요? 식품 공장. 그러니까 아 광물이니까 네, 지금 만들고 있는 된장, 간장 공장이나 뭐 또 라면, 뭐 스프 같은 것도. 뭐 스프, 과자 뭐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다 저기 그 정제염을 다 써야만 되는 거죠. 그럼 정제염은 식품인 거예요? 정제염은 식품이죠. 그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깨끗한 걸 갖다가 예. 중요시하다 보니까 깨끗한 염화나트륨만 딱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생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그것만 식품이 돼주고 이거는 공업화 과정에서 이건 식품에서 떨어져 버렸죠. 탈락. 아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정제염에서 나오는 문제가 예. 단지 그 정제염만 먹으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음. 우리 전통 슬로푸드들 있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예. 젓갈 그런 거에 예를 들면 이제 정제염만 넣다 보니까 정제염을 넣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망가져 버려요. 왜요? 왜냐면 정제염 넣으면 새우젓갈 같은 경우 새우가 막 녹아버리니까. 아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네. 예. 근데 천일염 넣으면은 탱탱하게 새우가 살아 있거든요. 모양이. 그러니까 모양이 죽다 보니까 정제염 넣으니까 모양이 죽으니까 거기다 유화제 증점제 같은 뭐 그런 걸 막 넣습니다. 모양을 죽이지 않기 모양을 위해서. 죽이지 않 모양이 괜찮기 위해서 유화제 증점제 네. 몇 가지 넣고 그 다음에 색소가 또 색깔이 잘 안 나오니까 색깔 잘 나오게 하라고 색소를 또 몇 가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이 또 그 전에 그 전통 풍미가 맛이 안 나니까 또 조미료를 또 몇 가지 넣고 예. 거기다 심지어는 또 방부제까지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된장 간장 집에서 담궈 먹는 그런 건 굉장히 좋죠. 천일염만 넣었으니까. 근데 공장에서 사서 먹는 장류는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천일염이 광물이다. 그 잘 몰랐어요. 작년 3월 28일부터 식품이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도 천일염을 이제 소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점점 큰 기업들도 예. 그렇고 식품 회사들이 그걸 갖다 이제 점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예. 큰 유명한 그 식품 업체에서도 신제품들 나오는 거는 저의 천일염을 다 갖다 쓰기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소비가 훨씬 늘 수가 있겠어요. 네, 훨씬 늘 수 있죠. 국민 건강에도 훨씬 더 기여될 수 있다. 그러면 천일염 생산업체는 나름대로 또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해서 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 광물에서 그런 식품이 부분도- 됐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그 전에 이제 노천에서 이렇게 생산할 때는 뻐럭도 좀 들어가고 거기에 예. 이제 뭐가 좀 들어가도 예. 이제 그냥 뭐 이해가 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식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는 게 까다롭고 대기업에서 우리 거 가져갈 때도 예. 안전기술센터에서 와가지고 뭐 이거 어떻다 저거 어떻다 해가지고 위생 문제, 이물질 특히 들어가는 거 그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소금에 대한 지식을 좀 갖자.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박물관을 한번 아줌마들은 둘러볼 꼭 봐야 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소금을 여태까지 자랑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신안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사실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금을 쓸 수 있다는 거. 손일선 대표가 만드신 소금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평일이고 또 이것이 뭐 외딴 섬 정도에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관람객과 함께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왜 그 귀중한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금 박물관은 처음 봤어요. 네, 전국에서 유일한 소금 박물관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소금 박물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 해외에 있는 그 특히 계랑디염전 갔을 때 그 소금 박물관이 3개나 있는 걸 보고요. 네. 거기서 바로 소금 박물관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천일염의 우수성하고 천일염이 귀중하고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는 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달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예. 2007년 7월 달에 2년 만에 건립을 해서 이제 예. 오픈을 했죠. 네. 천장은 보면 그냥 창고예요. 네. 창고고 벽면 쪽은 박물관으로 훌륭하게 또 단장이 있고 창고를 네. 개조한 거예요? 네, 이게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그 50여 년 된 속초 소금 창고입니다. 아 이게 원래 소금 창고였어요? 네, 옛날 소금 창고? 네, 맞습니다. 예, 속초 소금 창고인데 예. 그걸 갖다 외부 그대로 두고 내부도 이제 그 목조 구조물들을 그대로 두고 말이죠. 예. 벽면하고 이제 바닥 같은 걸 갖다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예쁜 갤러리 같이 소금 박물관을 갖다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염전 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무슨 걸리버 여행기에 네, 네, 그 네. 소인국에 온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여기 염전 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비용도 꽤 들었겠어요. 이 정도 박물관. 뭐한 20억 정도 들었고요. 예. 많은 관람객들이 얘기를 하실 때는 이제 야 이거 다 관에서 만들었겠다. 예. 지자체에서 만들거나 뭐 나라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100% 자금을 들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20억 같으면 이제 경영자시니까 소금 공장 하나 더 짓고도 남을 네. 그런 자금인데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 들 수가 있거든요. 애정입니까? 소금에 대한 애정? 천일염에 대한 애정? 네. 이 천일염을 갖다가 잘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계량들을 갔다 와서 야 정말 거기보다 나은 소금인데 그걸 이렇게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소금을 갖다 이렇게 생산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소금이 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알려야지만 사람들이 귀한 걸 알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이 이 소금박물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외딴 곳에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보면 주말에는 많이 오시겠어요? 네, 주말에 꽤 오시고요. 예. 그 2005년에 시작할 때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외딴 섬에 과연 소금박물관 지어놓으면 누가 사람이 와서 볼까? 그렇게 건물만 있으면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예, 뭐 성공한 셈이죠. 그 정말 그때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관광객이 지금 뭐 매년 가면서 지금 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에 연륙되면 또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그러면 예. 소금박물관을 훨씬 더 많이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잘 좀- 만들었다. 뿌듯합니다. 예. 네. 벽돌을 지금 몇 개 지금 저희가 테이블에 뒀는데 이게 무슨 벽돌이에요? 이게 소금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이건 천일염으로 만든 예. 벽돌이고요. 이쪽 벽돌들은 이제 다 소금인데 미세하네요, 이건. 네, 굉장히 이제 그 압력을 갖다가 예. 가해가지고 이거는 프레스로 이제 가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용융을 시켜서 만든 벽돌인 이거 거죠. 칼라가 들어갔어요. 예. 일반 건축 자재 같죠, 이거는.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건축 자재로 쓰이는데 저희가 지금 솔트 레스토랑을 갖다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솔트 레스토랑이 인테리어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트 레스토랑이면 소금으로 건물을 지으실 거예요? 건물은 이제 저희가 소금 창고 모양의 이제 그 목조 건물을 짓고 내부 장식은 전부 소금? 네, 그래서 안에는 이제 소금 예. 인테리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소금 레스토랑하고 또 뭐가 들어서야 됩니까? 그 소금 동굴 힐링 센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금 동굴과 같은 그런 러프한 벽면이 될 건데요. 그 그런- 벽면이 전부 이제 그러니까 네. 소금 동굴 이런 걸로 이렇게 쫙. 네네네. 소금 동굴 힐링 센터 위에 뭐 종유석도 내려오고 말이죠. 네. 그럼 찜질방 가면 그 소금 가마 같은 거예요? 소금 찜질방은 굉장히 뭐 50도 이상 뭐 뜨거운 어떤 열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 소금 동굴 힐링 센터는 예. 그 20도 상온, 지금 정도 온도나 조금 더 낮을 정도의 온도. 예.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 소금에
에서 이제 음이온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래요? 상온에서. 그럼 음이온이 막 쏟아져 예. 나오면 예. 그 정신이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독일에 있는 소금 동굴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누워 있으니까 예. 그 되게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이런 게 뭐 70%에서 한 90%까지 개선이 되고요. 이야, 네. 거기 가만히 들어가 있는 들어누워 것만으로. 있으면. 네. 그리고 아, 그래요? 100%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는 딥 릴렉세이션, 깊은 이완 효과를 다 경험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빠른 도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소금 동굴에 들어가서 릴렉스도 하고, 여기가 또 슬로시티 아닙니까? 증도가. 증도에 와서 뇌파가 슬로하게 좀 뛰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 저걸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솔트 필링 센터. 솔트 힐링 센터. 필링 센터. 예, 치유. 네. 아, 필링 센터. 네, 그리고 그냥 정신 치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금 동굴 힐링 센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치유하는 방법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도승들이 그 소금 광산이나 소금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환자들을 치유했었어요. 그러다 2차 세계 대전 때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피난민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미세한 소금가루 때문에 그걸 흡입을 하니까 폐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폐렴이나 그 기관지염이나 천식의 염증을 갖다가 그게 다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인공으로 소금으로 다 이제 일반 집 같은 데다가 이제 벽부터 천장 바닥까지 다 해서 이제 소금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검증이 됐어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 같은 데는 나라마다 뭐 200군데, 170군데 막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보건당국에서 권유하고 있고. 그럼 솔트 레스토랑 또 필링 센터 이런 것도 다 천일염을 알리겠다는 네. 그 정신이에요. 네, 그것도 다 천일염으로 다 만드는 거거든요. 벽도 이것도 다 천일염으로 만들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와서 천일염이 아, 소중하구나. 천일염이 아, 이런 효과도 있고 천일염에 대한 어떤 귀중성 같은 걸 갖다가 느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천일염하고 가까워지게 하려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일선 대표님의 그 천일염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고 네. 천일염에 대한 애정을 보면 국내에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은 분이에요. 네, 세계에 다 알려야죠. 그죠? 네, 뭐 그런 일본 계획도 있으십니까? 소금으로 그 박람회를 또 열어보려고 합니다. 소금 국제 박람회를 2013년에 예. 전라남도와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 국제 박람회를 그 증도 태평염전에서 개최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어떤 컨벤션이나 예. 어떤 대도시에 있는 그런 데서 그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이 염전 현장에 와서 생태와 이 환경과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소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길이 되기 때문에 국제 소금 박람회를 여기서 유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증도를 알리는 또 기회도 될 수 있고. 네, 세계로도 좀 확산을 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손 대표님 만나 뵙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 세계 소금 소비량에서 천일염은 1%에 불과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갯벌 천일염 0.1% 정도. 네. 0.1. 네. 그러니까 순수 천일염은 0.1%. 네, 갯벌 천일염. 0.1%밖에 안 되는 갯벌 천일염이 소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금이다. 네. 그건 맞죠? 네. 그죠? 근데 그 갯벌 천일염이 거의 요즘은 신안군이 다 생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서해안 라인에 이제 뭐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까지 예. 이제 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의 이제 청정 지역, 특히 신안에 이번에 유네스코 예. 생물권 보존 지역된 이쪽이 주로 소금의 천일염의 이제 주 메카가 된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이 지역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소금의 메카가 된다면 그건 정말 뭐 당연히 메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서 소금이란 제가 볼 때 인생이신데 이렇습니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그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저 봤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우주에 4원소가 있습니다. 흙과 불과 물과 공기 그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어서 그 네 가지를 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제5원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지구를 멸망해서 구원하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제5원소가 사랑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제5원소가 소금이다. 왜냐하면 흙이 있어야 된다. 갯벌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죠. 바닷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공기가 바람이 살살 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우주의 네 가지 원소가 있을 때 피어나는 것이 이제 소금꽃이거든요. 모든 원소들을 다 품고 있는 가장 우주의 핵심이 되는 것이 소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